여러분, 서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분과 또 윌리엄 디 덴코라고 하시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리드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그 서평단에 선정이 되어서 운 좋게 또 이번에도 좋은 책을 받아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에 대한 많은 그 관심과 궁금증, 또 어쩌면은 이 코로나를 2년 넘게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안정적인 그런 추구들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이제 붙들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출판 동향도 보니까 한 그 코로나 그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이에 한동안은 이 뭐 주식 투자나 이 투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재테크하는 거에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떤 그 위협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이 책, 뭐 이웃집 백만장자에 관련된 이 책을 이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어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자가 20년간 그 연구를 한 근간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500명의 그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이제 개인 인터뷰를 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20년간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와는 좀 그 시간의 그 어떤 공차가 많아서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없지 않아 저도 하면서 책을 봤는데 의외로 아닙니다. 네,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면에서 자립적이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잡는데 아주 능숙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그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풀어나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몇 군데 이렇게 좀 관심 깊게 이렇게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백만장자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종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이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이면 주로 이 영국계 사람들이 주름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전혀 다른 그 종족이 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계가 첫 번째 1순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계가 1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계가 2위, 그리고 헝가리계가 3위, 세 번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가 흥미로웠냐면 이 러시아계 사람이나 이 헝가리계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거의 그 사업가적 기질이 아주 다분하게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 러시아계나 헝가리계 쪽 사람들은.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번째 그 백만장자 종족 비율이 높았던 이 스코틀랜드계 그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사업 수단이 뛰어나고 사업가적인 기술보다는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냐면 이 근검 절약하는 이 정신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계 사람들은 아주 대체로 그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검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소득 수준 그 범주에서 훨씬 더 검소하게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평균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적게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그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 대목이 저는 조금 좀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다 하면은 뭐 사업을 잘해서 뭐 머리를 잘 굴려서 구상을 잘해서 그렇게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스코틀랜드계의 어떤 그 백만장자들은 검소한 생활, 절약 정신을 통해서 나름 이 백만장자의 그 부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예, 이 부분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부자들의 그 어떤 특징 가운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제 눈에 유독히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이 미국의 그 백만장자들은 특별히 그 공동적인 요소들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자제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만 믿고 뭐 자동차를 아주 비싼 자동차를 무조건 뭐 타거나 이러지도 않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름 자제하고 절제해 가면서 그 어떤 돈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저는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이 부자면 뭐 돈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막 팍팍 쓰고 막 구매하고 싶은 건 구매하고 차도 아주 최고급 승용차만 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어떤 그 구매 욕구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이런 재밌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더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사회가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소비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구매 욕구, 소유 욕구 같은 거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상 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런 그 어떤 그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그 자제력을 잘 지키고 또 그 어떤 기준점을 세워서 절대 이 기준 이상으로는 자기가 쓰지 않겠다. 또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내가 과소비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절제에 대한 자기 자제력에 이란 것이 아주 신중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획을 잘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자제력이 뛰어나고 또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뭐 이런 대목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이 미국의 그 백만장자들이 전적으로 아주 투자하는 그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의 그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뭐 물심양면으로 이 아이들을 그 위에서 투자하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잘 받게 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만큼은 이 백만장자 부모들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뭐 많은 교육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이 돈 공부도 잘 시켜야 되지만 이 자녀들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교육을 잘 받아서 더 질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해서 나중에 더 많은 고기들을 스스로 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물심양면으로 부모로서 그 지원해 줬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어떤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그 DJ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 가운데 1세대들의 그 재벌에 그 관련된 자서전들이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의 그 재벌 1세대들의 그 자서전은 많이 나왔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2세대들의 그 자서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2세대들의 자서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1세대인 부모가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일궈놓은 그 부, 그러니까 이 1세대 그 재벌들은 그 부를 이루기까지 온갖 고생과 뭐 어떤 역경과 이런 어떤 삶의 드라마를 쓸 거리가 있는데, 문제는 2세대들의 그 어떤 재벌들은 부모가 이뤄놓은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자수성가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라는 어떤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만장자의 이 이야기에 관련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백만장자이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 부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물려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보다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처럼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독립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끔 그렇게 가르쳐 놨다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주 인상 깊게 그렇게 이제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백만장자의 어떤 그 2세대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독립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드라마와 같은 어떤 그런 소재들이 이제 많이 그 출연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미국의 그 백만장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졸부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뭐 큰 차 굴리고 막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기 어떤 명예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뽐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근검절약하고 나름 정말로 어떤 그 자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주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특별히 그 스코틀랜드계의 그 어떤 백만장자들은 근검절약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갔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좀 그 부자에 대한 그 어떤 생각, 그 백만장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야를 갖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아무래도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저 이 백만자가 장자가 되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거에 어떤 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적지 않아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이 책이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